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과 리플 XRP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 124억 원 규모가 비트파이넥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의 대규모 이체가 나왔습니다. 하나로 약 1,458억 원의 규모인데요. 빗썸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보통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어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 와중에 비트코인의 전력 소비량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전력 소비량 문제는 꾸준히 언급되어 오던 문제점이죠. 네, POW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점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력 소비량이 벨기에, 핀란드에 버금이 간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니스트가 캠브리지 대학의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매년 약 79.79테라와트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매년 전력 소비량은 벨기에가 81.1, 그리고 핀란드가 81.8테라와트에 버금가며 필리핀은 78.3테라와트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다 집계가 되었네요. 네, 한편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 겸 데이터 제공 사이트인 비트인포 차트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 레이트가 지난 24시간 동안 6.59% 오른 114.0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전력 소비량이 한 국가의 전력 소비량에 버금이 간다는 소식이었죠.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꾸준히 언급이 되던 문제점이었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판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화두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었죠. 흔히 투기를 위한 오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일랜드를 넘는 연간 전력 소비량인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체제를 POW에서 POS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겠죠. 네, 이러한 문제점들도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이 이더리움의 POS 전환 시 비트코인을 넘을 수 있다 당차게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이 또 나오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장기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안 좋은 소식들을 종합하며 의견을 피력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급락, 장기 하락 다시 시작하는가?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 알렉스 도브냐는 24일 자신의 기술적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가 50MA와 200MA가 데드크로스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시그널이다 진단을 했는데요. 네, 과거 데드크로스 이후 비트코인이 9,000달러 부근에서 3,100달러까지 하락한 바가 있었죠. 이날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을 지목을 했었습니다. 네, 같은 날 구글은 약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3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했다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에 양자 컴퓨터 공격으로 비트코인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며 하락세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네, 한편 이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죠. 이날 미국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페이스북이 발행하기로 했던 암호화폐 리브라의 출시 연기를 발표를 했었는데, 묘하게도 청문회 시각과 비트코인 폭락의 시기가 겹치며 리브라 발행 연기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서 이제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의 우려를 해소할 때까지 리브라 출시 연기하겠다면서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리브라가 출시된다면 페이스북은 리브라 협회에서 물러날 것이다 밝혔었죠.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틈타 벡트의 거래량이 대폭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그동안 부진했던 벡트 거래량은 급증을 했는데, 총 거래량이 비트코인 총 거래량이 80개에 불과했으나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23일에는 총 거래량이 640개로 700% 증가한 수준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외신은 벡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투자자들은 패닉셀을 시도한 것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장을 저점 매수 기회로 사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네, 장기 하락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바로 데드크로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하락을 하는 것이죠. 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하락하는 것에 무시무시하게 이제 죽음의 십자가란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그동안 줄기차게 평균 80점을 받던 학생이 평균 점수가 최근 며칠 동안 팍팍 낮아지고 있다면 앞으로의 시험 성적이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추락하고 있다면 앞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인데, 하지만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같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얼마 전 기사에 나온 바와 같이 리브라의 청문회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커버그의 발언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인데, 의원들은 리브라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죠. 그에 대해서 마크 주커버그는 굉장히 신중하게 언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대답이 이제 만족을 시켜주지는 못한 것 같죠.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현재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 SEC의 위원장이죠. 제이 클레이튼이 암호화폐의 불법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클레이튼 암호화폐 불법 행위 감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 블록체인 인프라 회의에서 암호화폐 업계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업계 참여자들은 증권법 등 당국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왔다며 ICO는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적법한 방식의 자금 조달 방식이 있다. 실제 SEC는 규제 당국에 등록된 기관이 토큰 발행 혹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덧붙였네요. 네, SEC 측에서 이제 ETF 승인 거절을 한 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듯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세계금협회 출신 베테랑이 비트코인 ETF 출시에 도전을 하면서 다시금 ETF 승인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슬슬 암호화폐 시장에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법적인 지위를 마련하라 4차의 권고안이 나온 것이죠. 네, 일단 그 전에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4% 상승하면서 880만원대, 이더리움은 0.6% 상승을 하면서 19만원대, 리플 XRP는 2.94% 상승하면서 327.63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9위에 위치하고 있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16.7% 매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5.6%로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듯 4차 위에서 정부의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권고안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게 될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대통령 직속 4차위 이제 정부의 암호화폐 법적 지위 마련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제도화가 과연 실현되게 될까요? 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제 25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권고안은 작년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을 했는데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네,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에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재강조를 했네요.
네, 장 위원장은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 불가결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매우 맞는 말이죠. 네, 또한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언급을 했네요. 네, 4차위는 권고안에서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 분야에서 기반이 되는 기술, 데이터, 스타트업 생태계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며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의 기술 개발에 신경 써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한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이 지원을 한 반면에 투기성이 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었죠. 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등 여러 부처가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강조해 온 가운데 4차위가 암호화폐 제도화를 공식화하면서 정책 흐름 개선에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해당 권고안은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 행정적 구속력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중소기업 벤처부나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 ICT 유관 부처 외에 정부 내의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 기조가 우세하다는 단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관측도 있네요. 네,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이지만 전 세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의 빠른 성장과 관련 법 제도 마련과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해야 한다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보았습니다. 4차위라는 것이 이제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대통령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4차위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 직속기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인데요. 네,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죠. 대한민국 선진 금융 국가 중에 4차 산업 관련하여서는 규제는 최상, 지원은 최하라는 오명을 받았을 만큼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시원치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다만 권고안은 이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이지 행정적 구속력은 없는데 이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도 직속기관에서 나온 언급이니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정부도 어느 정도 반응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글로벌 IT 기업들, 국가 정부 측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에 공을 들이고 투자하는지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본 후에 늦었다 생각하고 발빠르게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매일같이 나온 소식 바로 리브라에 관한 소식인데요. 얼마 전 페이팔이 리브라를 떠나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같이 떠났다는 소식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비자가 아직까지 리브라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자의 CEO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리브라 아직 논의 중이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비자의 CEO 알프레드 켈리가 최근 인터뷰 중에서 아직 페이스북과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중이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호기심이 많고 도전 의식을 갖춘 기업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결제 영역에 함께하고 싶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리브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규제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리브라는 중앙화된 프로젝트가 아니며 모든 리브라 협회 멤버들은 동일한 의사결정권과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비자와 리브라 측이 상방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자의 경우 사실상 페이팔보다 탈퇴 의사를 먼저 밝혔던 기업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온 것, 리브라 청문회가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CEO가 먼저 나서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리브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네, 리브라에 대한 기조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탈퇴했던 기업들 또한 다시금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유럽의 싱크탱크에서 또 리브라가 또 다른 글로벌 디지털 통화의 가능성을 높여놨다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싱크탱크라는 것은 이제 사회 정책이나 정치 전략, 문화 기술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기관인데 보통 정책 연구소나 연구소로 불리게 됩니다. 네, 대부분은 비영리 조직인데 일부 영리 조직의 싱크탱크들은 정부나 이익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인구 용역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는 셈이죠.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싱크탱크 리브라 또 다른 글로벌 디지털 통화 가능성을 높여놨다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에 따르게 되면은 베아트리스 웨더디 마우로 경제정책 연구센터장이 페이스북 리브라는 당국에 승인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글로벌 디지털 통화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가 전 세계의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중앙은행들이 뭉쳐 글로벌 통화를 직접 발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어서 중앙은행이 리브라를 위협적으로 보는 이유는 리브라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청구되고 매우 빠르게 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리브라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디지털 통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칭 리브라의 라이벌이라고 발표한 몇 개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이낸스의 비너스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자칭 리브라를 따라잡겠다 발표를 하면서 리브라가 실수한 부분을 우리는 개선을 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브라 프로젝트의 최대 라이벌은 아마존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현금이 최대의 라이벌이다라는 약간은 재밌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및 전 세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리브라의 모습이죠. 네, 미 의회 의원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진정한 암호화폐다. 하지만 리브라와는 다르다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어떤 점을 보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의회 의원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진정한 암호화폐다, 리브라와 다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미디어 더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지난 24일 진행된 미 의회 리브라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테드 버드 하원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막지 않기 위해서는 리브라와 암호화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날 우리가 입법에 나서기에 앞서 리브라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실질적인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리브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암호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많은 법안들이 금융혁신들을 억압한다며 우리가 핀테크 영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을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리브라 모두 오픈소스 코드로 구축되어 있지만 리브라의 경우 주도하는 세력이 집단화되어 있어서 누구나 노드를 구동하고 네트워크 리소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부연 설명을 했네요. 네, 리브라는 진정한 암호화폐가 아니다라는 언급이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리브라가 왜 암호화폐가 아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암호화폐로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검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암호화폐가 되려면 특정 이해 관계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지만 리브라는 아직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리브라 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중앙화된 조직으로 바꿔 나가겠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탈중앙화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지 여부도 전적으로 리브라 연합의 손에 달린 실정입니다. 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리플 XRP의 가치가 시장의 합의와 수학적 산출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과는 달리 리브라의 가치는 다수 법정 통화와 증권의 가치를 토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리브라와 기존 암호화폐의 유일한 공통점은 감기 조심하세요. 네, 미치겠네요.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리브라와 기존 암호화폐의 유일한 공통점은 블록체인에서 구동된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리브라가 보완해야 될 점은 많겠죠. 그 과정 속에서 지금보다
더 억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생각을 꾸밈없이 그리고 우직하게 밀고 나간다면 언젠가 미국의 마음을 돌리고 전 세계가 인정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벡트가 비트코인 옵션 상품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벡트가 12월 9일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첫 규제된 옵션 계약을 시작한다 밝혔는데요. 벡트에 따르게 되면 벡트 비트코인 옵션 계약의 주요 특징은 자본 효율성, 현금 또는 물리적 결제, 유럽식 옵션, 저렴한 수수료, 인스턴트 메시징, 블록 거래, 옵션 분석 등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옵션 제품은 이제 고객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며 비트코인 노출을 해지 또는 획득하고 수입을 창출하며 비용 및 자본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본 효율성이란 이제 마진 계약 및 기초 선물 계약과의 교차 마진이고, 현금 또는 물리적 결제는 옵션은 롤백, 포지션 마감 또한 이게 물리적 배송 시간과 함께 벡트의 월별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유럽식 옵션이라는 것은 이 계약 설계는 조기 연습을 피하고 운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고, 매력적인 수수료는 2019년 12월 수수료 면제 후 2020년 1월부터 옵션 계약 한 개의 계약은 1비트코인당 이제 1.25달러라는 의미죠. 네, 광범위한 유통 및 유동성은 ICA 선물 미국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마켓 메이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스턴트 메시징 같은 경우는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ICA 챗을 사용하여 다른 시장 참가자와 공동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네, 거래 차단은 이제 ICA 블락을 활용하여서 거래 차단으로 더 많은 거래 기회에 액세스하겠다. 옵션 분석을 보게 되면 ICA 옵션 분석을 사용하여 옵션 평가, 분석 및 위험 관리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벡트가 지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하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벡트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파장을 가지고 오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25일 이더리움 마켓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네, 업비트가 10월 25일 11시부터 이더리움 마켓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를 통해 알린 바 있는데 종료되는 총 페어쌍이 37개입니다. 이더리움 마켓의 거래가 지원이 되더라도 비트코인과 USDT 마켓의 거래는 정상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더리움 마켓 지원 종료 이유로는 이제 업비트 측이 이더리움 마켓의 적은 유동성과 그에 따른 시세 변동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서 이더리움 마켓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비트코인과 USDT 마켓도 변동 사항의 적용을 위해 25일 11시 이후 일시 중단이 된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폴란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파트너사와 법정 화폐 입출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폴란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베이가 기존 파트너사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글로벌 지급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먼트 테크놀로지와 협력 계약을 맺고 폴란드 지워티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기술 연구단체가 이더리움 대체 확장성 솔루션인 퓨엘을 공개했습니다. 네, 퓨얼랩스가 이제 이더리움 대체 확장성 솔루션 퓨엘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메인넷에서 보안 검색을 진행,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퓨얼랩스 같은 경우는 해당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는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겸 이더리움 기반 인프라 개발 업체 컨센시스 연구원 존 아들러의 연구 논문에서 얻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20.83% 하락을 했다라는 언급도 나오면서 카르다노 재단이 코티와 협력을 하여 35개 법정화폐에 대한 에이다 결제 게이트웨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에이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에이다 재단은 이제 기업용 핀테크 플랫폼인 COTI와의 제휴로 에이다 결제 게이트웨이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이 게이트웨이는 35개의 서로 다른 법정화폐로 즉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상인들이 에이다로 지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결제 처리 플랫폼은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코티에 의해 구축될 것이라고 하면서 코티의 플랫폼이 최고의 확장성과 낮은 거래 비용을 지원함에 따라서 카르다노 재단은 상인들을 위한 일체형 결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보고를 했습니다. 네, 앵커리지가 거버넌스 투표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스테이킹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앵커리지가 거버넌스 투표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MKR 토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인데요. 네, A16G와 폴리체인 그리고 패러다임 등 유명 투자 업체들이 이를 통해 하루 저축률 포트폴리오 담보 유형 등에 대한 거버넌스 정책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가 22일 공식 채널을 통해 인스턴트 신용 대출 서비스의 금리를 인하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이를 통해 업계 최저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게 넥소 측의 설명인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현재 넥소의 암호화폐 인스턴트 신용 대출 서비스가 200개 국가 소재 사용자들에게 5.9%의 금리로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주요 일정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코드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FATF 일본 심사가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 날 있을 예정이고 라이트코인 서밋이 10월 28일부터 29일, 리플 재판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플 스웰 컨퍼런스죠. 리플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기대하고 있을 만한 이벤트인데요. 11월 7일,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이더리움 2.0은 내년 1월에서 3월 예정이고 네메 캐타펄트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27.63원인데요.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소폭 상승한 329.21원으로 매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암호화폐 시장을 현재 다시금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